부탁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알려주시죠. 자, 무대에 오르기만 해도 런웨이를 방불케 하는 네 분, 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공효진입니다. 네, 저는 뺑반에서 엘리트 코스를 태어나면서부터 밟은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경위 은시연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준열 씨. 네, 안녕하세요. 뺑반에서 서민재 순경 역할을 맡은 류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정석 씨. 네, 안녕하세요. 뺑반에서 한국 최초 F1 선수 출신 통제불능 사업가 정재철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뺑반 연출한 한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세 분의 조합과 그리고 감독님의 복귀작 너무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데, 우리 공효진 씨 사실 그동안 뭐 로맨스, 스릴러, 코미디, 드라마 다 하셨는데 정말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셨는데 범죄 오락 액션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쩌면 조금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범죄 오락 액션? 그럴 수도 있고 그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예. 근데 이제 저는 어려웠어요. 그 장르가. 그래서 뭐랄까, 처음에 이제 결정하면서 그리고 찍으면서 뭔가 좀 어렵기도 하면서도 아, 이런 재미구나, 남자 배우들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쾌감이 느껴지면서도 화려하고 그쵸? 화끈하고 통쾌한 어떤 장르여서 아, 좋겠다, 그런. 네, 재밌었어요. 저희가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도 오,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잘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인데, 우리 류준열 씨는 정말 올해 리틀 포레스트와 독전에 이어서 이제 2019년 새해 뺑반까지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번 영화 류준열 씨의 또 다른 또 새로운 모습을 보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저의 새로운 모습도 그렇지만은 이제 캐릭터 자체가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어떤 경찰 순경의 모습보다도 조금은 남다르고 조금은 튀고 조금은 독특한 그런 인물을 연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기대하셔도 좋을 그런 인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또 워낙 새롭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두 분이 오늘 뺑반 팀이라서 그런가요? 레이스로 의상을 맞추셨습니다. 네, 우리 류준열 씨, 저희가 좀 예. 통하는 게 있어요. 그쵸? 패셔니스타라는 또 한 코드가. 네, 그래서 러플이 아무래도 내년에 유행하지 않을까. 자켓 안으로 지금 러플이 되게 보이고 있어서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준열 씨 페피의 러플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네, 아니 처음에 선배님 등장하셨을 때는 다른 옷 입고 계셨거든요. 이제 불편하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에 그래서 저실 리가 없는데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우리는 팀이다 네, 라는 느낌이 강하게 지금 네. 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분을 그윽하게 보고 계시는 저분 조정석 씨. 네, 참 좋겠다. 패셔니스타. 아무래도 이제 영화에서 저희가 팀이다 보니까 그런 우연이 아니 그러기도 하고 또 조정석 씨는 사업가라 그런지 비즈니스 캐주얼을 오늘 선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자수성가 스타일. 자수성가 스타일로 오늘 입고 오셨습니다. 네, 네. 카멜 컬러로. 예. 조정석 씨는 바로 어제 개봉을 했죠. 마야강에서 열혈 검사로 관객분들에게 또 뜨거운 반응을 얻고 계시는데, 이번에 뺑반으로 또 2019년 새해 관객분들을 바로 만나게 됐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되게 뭐랄까, 와, 이렇게 빨리 우리 영화가 개봉을 하는구나라는 거에 되게 새삼 놀랐고요. 그리고 사실 이 뺑반이라는 영화에 대한 애착이 그 누구보다도 많아서 우리 영화가 어떻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질지 되게 기대감이 사실 저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뿌듯하고 기분 좋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초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지금 진짜 기대감이 한껏 올라 있는데, 감독님 진짜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만 봐도 이 배우분들의 뜨거운 시너지와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이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하신 소감 좀 여쭐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세 분이랑 같이 하면서 되게 많이
관객이 된 기분으로 모니터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기를 보는 재미가 다 고은희 선배님도 유준열 씨도 조 선배님도 다 전부 다 보고 있으면 그냥 재밌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재밌게 그래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즐거웠고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관객으로 만드는 이 세 분의 연기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조합으로 완성된 영화 뺑반,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시작부터 지금부터는요,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속속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키워드 캐릭터 영상 만나보시죠. 와, 정말 새롭습니다. 통제불능 스피드강 사업가와 글을 쫓는 뺑소니 전담반 뺑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2019년 새해부터 역대급 변신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세 분의 모습을 지금 짧게 보고 왔는데요. 이 속도감도 굉장히 막 흥분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한 분씩 좀 여쭤볼게요. 공불리는 이제 잊어야 될 것 같아요. 공효진 씨. 공크러쉬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공크러쉬밖에 지금 안 떠오르는데 공효진 씨 딱 봐도 은근한 지금 집요함과 포기를 모르는 그런 캐릭터인데 굉장히 새롭거든요. 엘리트 경찰 은시연. 네. 어떤 매력을 갖고 있나요?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는 두 캐릭터가 너무 새롭고 특이한데 은시연이 좀 재미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님이 이렇게 디렉션이 이렇게 정확하신 편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뭐 이렇게. 근데 감독님이 계속 원했던 그리고 오케이를 하셨던 그 테이크마다의 그 은시연이 이렇게 종합되고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후시 녹음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정말 영상으로 보니까 뭐랄까 제가 지금까지 좀 여자 배우 치고는 조금 와일드한 면이나 그렇게 좀 터프한 면들이 꽤 그래도 있었던 한간의 욕을 제일 찰지게 하는 여배우만. 네,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축하드립니다. 예. 네, 이미 아직 10년 먼저 전부터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 여기서 욕 한마디 안 하는데 세상 너무 무섭고요. 카리스마가. 네, 근데 이게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의 느낌인데 너무 그 캐릭터가 좀 딱 저는 그래 내사과는 뭐고 도대체 뺑반은 뭐고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내사과가 제일 무서운 이렇게 내부 수사하는 그쵸. 경찰 내에서 본청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 엘리트 쭉 코스를 밟은 1등이라는 걸 놓쳐본 적이 없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가 이제 경위도 어떤 정도의 높인지 감독님하고 굉장히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걸 갖고 있는 여잔지 모르겠다.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고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내사과 경위 이게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어떤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하는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동안 그래도 꽤 많은 영화들이 이게 범죄물과 경찰 수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게 잘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 설명을 듣고 그렇게 무서운 여자구나. 이렇게 강력한 캐릭터예요. 진짜 강렬하고 공효진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탁 달라붙는 그런 의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느낌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류준열 씨. 네. 류준열 씨는 뺑반팀 말단인데 에이스입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가 아닐 수가 없는데 허술해 보이지만 집요한 데다가 천부적 감각을 지닌 이 캐릭터 서민재 캐릭터 딱 보자마자 이거다 싶으셨나요?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리얼리티 측면보다도 이제 경찰이고 순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뉴얼 없이 이렇게 수사하는 방식이나 그들과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모습들이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또 인물 그 뒤편에 깔려 있는 어떤 불우한 과거,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또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어떤 인물이 어떤 변화하는 폭도
것도 좀 기대감이 있었고 읽으면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서민재라는 캐릭터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무래도 조금 전에 우리 공효진 씨가 대답할 때도 이 대답을 분석하는 듯한 눈빛을 보여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땠나요? 아무래도 근데 그 은시연 경이 그러니까 효진 선배님이랑 이렇게 같이 붙는 씬이 많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는 씬도 많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같이 수사 공조하고 이런 모습에서 어떤 차이점이랄까 서로 다른 지점 그렇지만 같은 범인을 쫓는 이런 거 있어서의 구분이나 이런 게 영화 보는 내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두 분의 첫 만남 씬부터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실제로도 영화에서 처음 만나셨죠, 작품에서. 네. 어떠셨나요? 처음 딱 만나서 함께 호흡을 맞추셨는데 첫인상.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치? 있는 사실 정수가 그대로 다 얘기해도 될까 우리가 준열에 대해서? 자, 지금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조정석 씨한테 합의를 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뭐 저한테 준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떠셨나요? 씨는 첫인상? 예. 일단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키가 크고 프로포션이 좋은 남자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멋지죠. 네. 그리고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전 처음에는 얘가 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어떤 사생활도 목소리를 이렇게 좀 조율하면서 연기를 하는 건가 싶게. 그 정도로 음성이 네, 제가 극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저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역할에서 저음 설정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계속 그냥 사담으로 얘기할 때도 저음이길래 되게 특이한 저음인 것 같아요. 멋지죠. 아주 저음이에요. 네, 그리고 네? 그러게 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힘을 빼고 얘기하면 굉장히 저음이 매력적이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네, 응. 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양파 까듯이 조금씩 준열 씨의 그 실체를 제가 뺑반 홍보하면서 다 너의 실체를 내가 다 파헤칠 거야. 다음 행사가 더 기대되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교가 많습니다. 네, 애교가 많았어요. 근데- 일단 그거 시작할게요. 지금 애교 시작하신 거예요? 그 비밀인데. 네. 아니 두 분이 예.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볼 때마다 이 두 분이 진짜 이런 케미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두 분이 왜 현장마다 서로 이렇게 즐겁게 네. 그러니까 현장 같은 지금 느낌이죠.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예. 네, 정석 씨는 따돌림 당했거든요. 저는 거의 둘이 막 되게, 얘기하고. 왜냐면 역할 예, 자체가 역할 때문에. 저분을 쫓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네. 저 예. 좀 외로웠죠 현장에서. 예. 그쵸. 오늘도 약간 외로워 보이는데. 예. 제 질문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류준열 씨, 공효진 씨에 대한 첫인상 아직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선배님이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밝혀지나요? 네, 저희 그 드라마 프로듀서라는 드라마에서 네, 사실은- 그때는 뭐 사실 존재의 기억 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처음 봤을 때 기억나신다고 하셨는데 프로포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물론 준열 씨가 일을 활발히 하는 걸 보면서 프로듀서 얘기가 나와서 그 친구가 그랬었구나. 이 친구 이렇게 됐죠. 네, 예. 그때는 저도 첫 촬영 때였고 대사가 정말 많았어요. 그 드라마가.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이제 그 다른 이제 배우들이 누가 누구고 이런 걸 잘 파악할 못했을 때인데 그렇게 그때쯤 잠깐 뵙고 있었고 끝까지 나오진 않았잖아요, 준열 씨가. 네, 잠깐. 근데 사실 그날 정말 말씀대로 첫 촬영이었어요. 선배님도 첫 촬영이었고 저도 첫 촬영이자 드라마 처음 이렇게 해보는. 해보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미 씬에서 이제 공효진 선배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가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데뷔하기 전부터 굉장히 그 사모하는 어떤 그런 팬심이 네. 엄청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기대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등장했는데 저는 그때 그 헤어 스타일이랑 의상이랑 이런 게 다 기억이 나요. 잊을 수가 없군요. 네네네. 그래서 딱 등장하셨는데 네. 연기를 이제 진짜 후배가 선배 보는 입장에서 연기를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그 캐릭터를 소화하시고 그리고 진짜 오로지 말씀대로 연기야, 대사가 뭐, 예.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전혀 흔들림 없이 쭉 하시는 걸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진짜 언제 만나나 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선배님 계속 모를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계속 공블리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좋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옆에서 그러니까. 근데 옆에서 와갖고 공블리. 저 영광입니다. 계속 막 이러는데 누나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알아 나도 맞아요. 처음에는 막 얼굴이 약간 빨개지면서 걔 자꾸 왜 그래 막 이랬는데 이제 금방 준열이 캐릭터를 알고부터는 그만해 계속 막 공블리 막 이러면 그만해 계속. 지금 이미 프로듀서 때부터 두 분의 이 찰진 케미가 이번에 뺑반에서 제대로 포텐이 터진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너무 해보면서 행복하게 찍었어요. 예, 네. 지금도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서 얼굴색이 다른 조정석 씨, 자 지금 많이 외로우셨죠? 네, 항상 저는 뺑반 현장은 외롭네요. 그 외로웠지만 그 어려운 걸 우리 조정석 씨가 해냅니다. 더 이상 로맨틱하면서도 잔망미가 넘치는 그 모습은 뺑반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정석 씨입니다. 한국 최초 F1 레이서 출신 사업가의 통제불능 스피드광의 조합,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강렬한데 이런 악역 첫 도전 아닙니까, 조정석 씨? 그쵸, 처음이죠. 네, 근데 이게 뭐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고 시도였는데 그래서 더 좋았어요. 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늘 저희가 조정석 씨 하면 선한 눈빛 그리고 정의감 넘치는 모습을 보다가 지금 이번에 눈빛은 또 전혀 다른데 이게 사실 선뜻 결정하기 쉬운 캐릭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선뜻 진짜요?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한테 이제 이런 역할들이 잘 이제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작품의 어떤 역할이 되게 새로울까 이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시나리오를 막 찾고 이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렇게 마련되지 않은 그쵸. 상태에서 제일 감사한 건 한준희 감독님이죠. 저한테 이 역할을 제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사실 되게 놀라웠고 뭔가 약간 좀 새로운 거, 뭔가 약간 좀 신선한 거, 뭐 이런 거를 늘 언제나 목마름이 항상 목마르고, 있으니까 갈증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런 대해서. 갈증들이 있었는데 이런 작품을 만나서 너무 기분 좋았고 그랬어요. 감독님, 조정석 씨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셨던 겁니까? 저는 이제 정석 선배님 예전에 뮤지컬 하실 때부터 팬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전 스프링 어웨이크닝이라는 뮤지컬을 한 10년 전쯤에 제가 봤었어요. 저 네. 데뷔하기 전에. 그때 이제 하셨던 역할이 모리츠라는 역할이었었는데 굉장히 약간 뭔가 이상한 똘끼가 있는데 또 약간 수줍기도 하고 그런 어떤 면모가 있는 폭발적인 역할이었었는데 저런 식의 역할을 영화에서는 아직 보여준 적이 없으시니까 꼭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은 첫 번째로 대본을 드렸던 것도 이제 선배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오히려 저 입장에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그 모습을 보셨는데 아까 류준열 씨가 공효진 씨와 드라마 촬영장에서 그 연기가 너무 신기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악역을 처음으로 도전한 조정석 씨의 연기를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어땠나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놀랐죠. 일단 제가 기존에 알던 그 기대하고 있는 형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님의 어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런 편견을 한 번에 딱 깨버리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진지하시고 작품을 임할 때부터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볼 때 되게 멋있는 남자 물론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지만 엄청나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게 남자가 볼 때 멋있는 남자가 좀 저는 되게 본받고 싶다. 동성에게 인정받는 그죠? 네네네 그런 멋이 또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계세요. 아니 처음 들어가지고 준열이한테 하여튼 이제 감사하네요. 자 이렇게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2019년 극장가에 정말 통쾌한 빅뱅을 일으킬 영화 뺑반.
이 세 분이 있었던 그 현장 어땠을지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빅뱅 제작기 영상 만나보시죠. 네,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그 치열했던 현장의 공기가 막 이곳까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 저 아직 영화를 못 봤지만 이제 관객들이 극장을 나올 때 발걸음이 되게 가볍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도 되는데, 자, 지금부터 그러면 키워드를 통해서 뺑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뺑반 키워드 뺑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뺑반스럽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뺑반입니다. 사실 뺑반이라는 단어를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고, 아마 배우분들도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뺑반은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 뺑소니만을 다루는 경찰 내 조직, 뺑소니 전담반을 일컫는 말인데, 감독님, 차이나타운 이후에 뺑반을 선택하셨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고자 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뺑반이란 이제 시나리오를 김경찬 작가님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받은 다음에 각본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좋았던 지점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조금씩 만져나가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얘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경찰에 되게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네. 경찰은 정말로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범죄자들은 룰을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 영화들의 테마로 쓰이는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괴물을 잡기 위해서도 우린 인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게 경찰이라는 직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이 경찰 영화라는 어떤 장르가 굉장히 많지만 네. 저희는 그런 얘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네, 분명한 또 차별화된 지점이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경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영화 뺑반이 갖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저희 영화에 나오는 이제 이 배우들의 앙상블, 여기 계신 세 분의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젊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이제 다른 경찰 영화들에서도 많이 보여줬던 그림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혹은 전혀 이런 뉘앙스의 경찰들도 있네, 이런 종류의 어떤 경찰들의 어떤 뭐 디테일도 있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촬영이나 미술이 정말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이상한 경찰들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경찰들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면면의 경찰들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 나오는 경찰이 되게 많은데 각자 다 뭔가 목표하는 것도 다르고, 혹은 어떨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같이 가기도 하지만 모두가 이해가 되는 경찰들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인물들을 구성해 나갔었는데, 경찰에 대한 이야기로서는 분명히 어떠한 몫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이 뺑소니 전담반을 다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선하고, 거기에 이 세 분의 신선한 조합에 또 다른 메시지까지, 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석 씨, 시나리오 처음 딱 보고 어떠셨나요? 아주 놀라웠어요. 놀라웠고 되게 흥미로웠고, 제가 제작기 영상에서 인터뷰한 것처럼 정말 짜릿한 쾌감을 진짜 저는 시나리오를 보고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해보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절로 났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공효준 씨는 이 영화를 진행하기 전에 뺑반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찍으면서 느낌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지금까지 영화가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함께 나오는 앙상블이 이렇게 많은 둘이 아닌 앙상블의 그런, 전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가 아닌 영화들, 조촐한 영화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 우리 셋 말고도 선배님들도 많으시고, 또 저 여자 선배님들도 두 분이나 더 계시고 막, 그래서 뭐랄까 좀 이렇게 처음 촬영장 딱 갔는데 역시 부잣집 느낌이 나는
현장이 부잣집 느낌이 난다. 대가족의 부잣집에 큰 집에 간 느낌 있잖아요. 표현이 정말 예, 네. 딱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우와 뭐야 안테나가 여기 몇 개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모니터도 막 사실 하나로 막 다 막 잠깐 나와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모니터가 뭐 이 팀 저 팀에 다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이런. 그래서 막 준열 씨한테 준열아 야 나는 이렇게 50억 넘는 영화 처음 찍어봐 막 그랬는데 누나 요즘 그거는 작은 영화지 50억이 그래? 그러면서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새로운 현장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앙상블이 정말 중요한 영화였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석 씨는 같이 한 5, 6개월 동안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촬영했던 그렇죠. 또 상대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도 저보다는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어리세요. 연세. 나이가 예. 제가 선배님이에요. 그래서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좀 희한한 기분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영화 제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굉장히 새로운 현장이었네요. 효진 씨에게는. 네, 꼭 큰 집에 되게 출세해서 간 느낌? 금이환영한 네,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오늘 의상도 금이환영. 그렇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좀 좋습니다.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질투의 화신을 통해서 호흡을 맞춰가지고 되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앞에 이렇게 뭐 면전에다 두고 욕을 하려니 대사 딱 한 번 주고받는 게 이렇게 딱 만나서 있는데 굉장히 거친 욕이었어요. 네, 그거 영화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이 뒤에 두 분의 그 오랜만에 만난 호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이번에 적대 관계로 만나서 더 짜릿한 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네, 두 번째 바로 변신의 빅뱅입니다. 자, 변신의 빅뱅. 공효진 씨가 그려내는 정의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찰 캐릭터 어떨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말투나 표정도 그렇고요. 신경 쓰신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도어락 촬영을 올해 초에 하고 3일 딱 쉬고 바로 미용실 가서 펌을 하고 바로 투입이 됐어요. 제가 초반 촬영 시작이어서 네. 네. 근데 뭐랄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약자의 좀 뭐랄까 좀 그 힘든 일들을 그쵸. 겪어내는 역할들을 조금 주로 하다가 하셨다가 이번에는 뭐 내 위에 몇 명이나 더 있을까 약간 그런 잘난 여자 캐릭터여서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네. 예. 근데 그래서 그쵸 그래서 더 이렇게 재미가 왜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판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내가 너 안 학교장 해봤던 역할도 거예요. 해보고 싶고 뭐 이렇게 대통령 역할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저는 그렇게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그런 거 해보고 싶잖아요. 너무 해보고 싶죠. 저도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다. 네. 류준열 씨가 이번에 연기하신 이 캐릭터는 굉장히 비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맡으신 역할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봐도 헤어나 스타일링 변화도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본인의 아이디어입니까? 뭐 일단 저는 시작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장팀이나 의상팀 실장님들과 이제 상의하고 네.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그분들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인물 자체가 좀 독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디테일한 저 옷이나 안경이나 뭐 이런 거 있어서 고르고 할 때는 이제 제 의견을 많이 냈는데 이미 뭐 사실 그분들이 준비해 주신 걸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거기서 고르다 보니까 네, 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거울 보고도 굉장히 새롭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런 가죽 잠바 어디서 구했는지 단벌로 나오거든요. 단벌로. 네. 네, 제가 그 가죽이나 이런 걸 입고 싶었어요. 저걸 입고 싶어 네. 했다고. 네, 저 그것도 어디서 구했냐고 의견이- 했더니 준열 씨가 저런 걸 입고 싶다 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신 거네요. 네, 네. 저 예. 안경도 평소에 제가 쓰던 안경
같은 브랜드 뭐 이렇게 제가 해서? 찾아보고 네 이래가지고 안경도 사실은 쓸까 말까도 굉장히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고 안경이 사실 배우한테 이렇게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닌데 또 불구하고 이 감독님께서 역할에는 네, 결단을 내려서 그렇죠. 네. 예,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죠. 자, 가장 큰 변화를 주신 분이 아마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조정석 씨 캐릭터를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 영상을 봤는데 더듬는 말투와 그리고 오프닝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눈빛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어떻게 연기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쵸,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은 뭐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감독님이 다 거의 컨택을 해주셨어요. 왜냐면은 감독님의 머릿속에 그 정재철이라는 인물이 되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감독님이랑 어떤 제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의상이나 뭐 다른 거 여러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것들 다 감독님이 컨택을 해주신 거고 이 인물 접근할 때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되게 딱 봐도 시나리오를 보면 악역이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악역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안타고니스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얘만의 방식이 있고 얘만의 수단과 방법이 있는 거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죠. 충분히 이해하기까지가 되게 어려웠어요. 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막 이런 여기까지 되게 좀 힘들었는데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좀 예. 저 한번 현장에서 네? 준열 씨 아니 정석 씨가 조정석 씨? 막 준열이한테 막 이렇게 막 제압당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쫓기고 쫓는 관계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 찍을 때 막 정석이한테 너 근데 이렇게 악역의 느낌을 연기하는 거 기분이 어때 힘들지? 그랬더니 힘드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예. 쉽진 않죠. 왜냐면 그동안 또 그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근데 봤을 때는 정말 그냥 뼛속까지 악역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저 인물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물에 발을 담근 거랑 담가 본 거랑은 되게 다른 것처럼 좀 거기까지 이제 제 감정까지 더 깊이 있게 좀 가보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감독님. 그러니까 제철은 좀 이상한 놈인 거에 가깝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작업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드렸던 디렉션은 그냥 안타고니스트처럼 연기하지 말고 정말로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안타고니스트처럼 연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저는 이 영화에서 저 역할에 대한 좀 주요했던 어떤 방향이었던 것 같고요. 그 방향성을 또 조정석 씨가 굉장히 네, 그렇죠. 잘 찾아준 거죠. 네. 예. 자, 지금 아마 감독님 마이크 드신 김에 이 세 분이 뭐 연기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이지만 또 케미의 장인들이거든요. 누구와 함께 연기해도 엄청난 케미를 폭발시켜주는 세 분인데 이 세 분의 케미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캐릭터를 제가 만들긴 하지만 이제 다 각자 거의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그 역할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찍으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하셨네, 이렇게 뭔가 연기를 하시네, 이런 식으로 또 주고받으면서 뭔가 또 바뀌네. 그러니까 대사 한마디 정말 뭐 짧은 말 한마디를 이제 세 분 중에 누군가가 던졌을 때 또 갑자기 또 이상한 받는 뭐 리액션이 달라지면서 그 신 전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뭐 더 좋은 순간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그런 신들이 저희 영화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가 한 것보다는 배우분들이 만드셨던 게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고 있으면서 재밌는데? 관객이 다시 되셔서 네, 예. 보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믿고 보는 배우분들인데요. 이 세 분뿐만이 아니라 이 뺑반에서는 염정아 씨, 전혜진 씨, 손석구 씨, 김기범 씨까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주시죠. 네, 뺑반에서 놓칠 수 없는 속도감 바로 액션이죠.
뺑반을 이야기하면서 액션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 네, 맞습니다. 네. 네. 하나만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아무튼 할리우드 영화들 같이 어떤 도로를 짚고서 뭔가 카체이스를 찍을 수는 없었던 컨디션이고요. 당연히 저희 영화에 뭐 분노의 질주 같은 작품들도 뭐 10배, 15배씩의 어떤 예산을 쓰이는 영화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아무튼 경찰 영화라는 어떤 그 테마 안에서 동시에 뺑반이라는 타이틀에 갖는 기대감이 있으실 테니까 거기에는 부족하지 않게끔 정말로 열심히 카체이스를 찍었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들이 조금 더 쾌감에 집중하는 어떤 카체이스 장면들이라면 저희는 계속 무술팀도 이제 CG팀도 조금 더 온도가 높은 좀 감정적인 카체이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카체이싱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인가 조정석 씨 한국 최초 F1 레이서 출신 캐릭터를 위해서 직접 F3 머신 운전 열심히 하셨죠? 예, 열심히 했는데 러브콜을 예. 받았어요. 어땠어요? 예, 진짜 한번 오시라고. 예. 진짜 F1, F3 그쪽에서? 네네네. 그래갖고 아유 립 서비스 왜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진짜라고 이렇게. 근데 그만큼 되게 열정적으로 저도 운전을 이렇게 배웠고 그리고 배우면서도 되게 뭐 어떤 그런 쾌감도 느꼈는데 일단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영화. 조만간 근데 F1 정말 운전을 잘해요. 정석 씨가 드라마 찍으면서도 운전씬이 많았는데 저도 뭐 거의 같이 했던 남자 배우들이 운전하는 차에서 찍는 많죠. 씬이 항상 있었죠. 근데 걔 중에도 가장 운전을 안정감 잘하고요. 그리고 정확도가 높아요. 카메라 앵글에 요만큼 딱 들어와 달라 그러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딱 들어가요? 들어와요. 신호 그리고 잘 지키고. 네. 운전을 되게 안정감 있게 잘하고 그래서 참 잘한다 생각했어요. 운동신경이 남다르구나. 자, 오늘 조정석 씨 또 다른 재능이 발견됩니다. 운전을 운전 잘하셨군요. 예. 근데 사실 효진 씨가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운전은 잘한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운전을 잘한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한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아니 굳이 이번 칭찬을 역할에서- 해? 왜 그래요? 무슨 아니요. 네. 아니, 면허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칭찬이 되게 약간 좀 그래서요. 예. 어색해서 네, 쑥스러워서. 워낙 겸손해서. 안전하게 잘하는 조정석. 근데 제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그 F3도 몰고 연습을 하면서 운전하는 장면 되게 많았지만 카체이스 장면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제가 큰 사고를 한번 당할 뻔했어요. 왜? 이제 감독님 말씀처럼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운전하면서 제가 되게 감정적으로 연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배우가 직접 운전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 소위 말해 저희끼리 칼치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막 이렇게 뛰어들기를 막 해서. 그걸 네. 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제 얼굴을 막 이렇게 막 제가 때리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다가 잠깐 정신을 잃을 뻔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그래서 그래갖고 근데 공효진 씨 심각한 상황이. 본인을 때리다가 정신을 잃을 뻔. 예. 혼신의 힘을 다한 거잖아요. 그런 녀석이에요, 제가. 오. 그래서 그렇죠. 그때 눈을 딱 정신 살짝 드는 순간 바로 앞에 차가 있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왼손 틀었군요. 들었죠. 근데 그게 오케이가 난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조정석 씨. 근데 너무 좋긴 했었는데 저희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정말 안전거리 다 유지하면서 저희가 찍었긴 했었는데 그럼 너무 세게 때렸나 왜 연기를 본인 이제 얼굴에. 예. 너무 하시면서 올라오셔서 이제 너무 좋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했던 순간이었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감정적으로 저희 되게 안전하게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제작품 안전하게 보여. 준열 찍었습니다. 씨도 그 정도로 잘해요. 그러니까요. 준열 씨는 제가 계속 옆에 타 있어야 돼서 이게 아니 내가 차라리 운전을 하면 내가 나 자신이라도 믿을 텐데 남에게 맡겨야 되니까. 목숨을 걸고 이걸 찍는데 준열 씨가 자기 운전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잘한다고 했잖아. 공효진 씨, 네? 류준열, 조정석, 류준열 누가 더 운전을 잘하는? 안전하기는 정석 씨가 안전하고요. 네. 네, 젠틀하죠. 그리고 우리 준열 씨는 스피드감이 열정에 지금 나이에 열정에 네. 있어. 그래서 드리프트는 아까 오케이 했으니까 하지 마요. 그래도 드리프트 하고 이렇게 뭐랄까 그러면 아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했어? 막 이러면 혹시 더 잘 나올까 봐 이렇게
대단합니다. 욕심과 진짜. 열정이 굉장히 넘쳐요. 아. 스릴이 근데 진짜 준열 씨도 잘해요. 류준열 씨 차량을 연습용으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영화에 네. 등장하는 차량. 네, 실제로 보험이 안 들어 있으면 차를 운전 안 하는데 보험을 들어주셔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네 이게 영화가 이제 그 차 스턴트 분이 운전하시는 거랑 네. 카메라 직접 안에서 하는 직접 거랑? 하면서 하는 거랑 그림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거의 꽤 많은 분량, 거의 90% 이상을 저희는 아까도 했던 얘기의 반복이긴 한데 그 온도가 높은 뜨거운 온도, 카체이스는 결국 이제 배우들이 직접 운전하는 데에서 이제 뭔가 속이 말하는 건질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많았고요. 저희는 거의 모든 씬은 배우분들이 한 번씩 다 운전을 다 하시면서 찍었어요. 멋집니다. 진짜 위험천만해 보이는 그런 씬들을 안전하게 촬영을 마치고 예 배우분들입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정말 본 적 없는 속도감 넘치는 액션 뺑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오늘 들으시면서 영화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영화 뺑반 예고편 아까 이제 보시고 오프닝 영상 보시고 굉장히 궁금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지금 오늘 무대 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공효진 씨, 이 사실 그 현장에서 액션 촬영이 여러 가지가 이어졌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워낙 많을 거예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예. 많지만 아까 보니까 공효진 씨가 차 위로 올라가서 발차기 하는 모습도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도 스턴트,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좀 액션이 어렵구나 했던 씬들이 이제 그런 씬들이었고요. 이 두 분이 워낙 몸을 잘 쓰는 이렇게 액션 연기 날렵한 잘하시죠. 네. 네, 몸치들이 아니고 그 반대여서 제가 사실 몸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고개 탁 돌린다 뭐 이런 건데 멋지게 딱 돌려야 되는데 조금만 빨리 돌리라고 해서 전 최대한 빨리 돌리는데도 그런 느낌이 안 나서 걱정스러웠고 도어락 때는 제가 그 스릴러를 처음 해봐서 그런 연기하는 게 어려웠고 더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뺑반에서는 액션을 갈고 닦았어야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합기도를 끊으려고 했었죠. 끄는 건 아니고요. 네, 항상 이제 또 홍보에 치여서 다음 영화에서 이제 다음 급필코 끊겠다 집 앞에다가 그랬는데 아니 일단 저는 이제 벌써 액션 영화를 끝냈는데 제가 마지막에 스태프들한테 저는 그러면 이제 합기도 끊어서 다음 액션 영화에서 정말 준비하겠다.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정말 완벽한 액션을 보여주신 걸 아까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죠. 예. 아니긴 하지만 또 혹시 모를 뺑반 2가 나오거나 뭐 그러면 그때는 완벽한 액션으로 그땐 정말 합기도를 배워서 하겠다. 네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예, 중앙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감독님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카체이싱 액션이라는 장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국내 관객들한테는 아무래도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랑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분노의 질주는 당연히 너무 훌륭한 영화고 재밌는 영화인데 이제 쾌감을 쫓는 카체이스라는 게 저희 영화랑은 딱 부합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에는 이제 뭐 요컨대 낙하산을 타고 떨어진 뭐 스포츠카 같은 그림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 영화에 걸맞는 어울리는 그리고
차의 동선들이 많이 보이면서 배우들의 얼굴도 많이 보이는 뭐라고 할까 좀 더 계속 온도가 높은이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는 쫓고 쫓긴 사람들 입장에서의 어떤 카체이스였으면 좋겠다. 이게 얼만큼 차가 멋있고 차가 얼만큼 뭔가 뭐 잘 부셔지고 이런 지점들보다 이 인물들에게 붙어서 그리고 정말로 서울이란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카체이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쫓고 쫓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의 감정이 고스란히 차의 속도를 만들어주는 아주 뜨거운 액션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이제 할리우드 영화를 볼 때 가끔씩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카체이스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기서 중간에 누군가 차에 치이거나 뭐 어떤 뭐 보조 출연자나 그냥 단역 배우 역할이 차에 치이거나 뭔가 다치거나 하는데 그냥 주인공들은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할리우드 카체이스에서는. 근데 정말로 실제라면 저러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다른 지점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카체이스 좀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좀 구성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영화가 지금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시원하게 뻥 뚫리는 액션 이렇게 막 카 체이싱 이런 얘기가 이렇게 그렇게 예상될 수도 있는데 감독님의 한준희 감독님의 차이나타운의 영화의 그거는 감독님의 색이라 사실 이 영화에 또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지금 예상하시는 것과 굉장히 다른 영화일 거예요. 네,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감정 그리고 그 이제 뭐랄까 그렇게 영화에서 어떤 큰 역할들이 다뤄지면서 약간 이렇게 좀 생략됐던 어떤 그런 자꾸 그런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의 그 차이나타운을 보면 있잖아요. 그 한 사람도 놓고 가지 않는 그 네. 모든 그 사람의 인간의 감정들, 상황들 그런 살아있는 그런. 근데 뭐 감독님이 새로운 영화를 찍으신 게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차이나타운 감독님의 색이 5년 한 그런 영화에 이제 이 하체이싱과 이 어떤 큰 버젯과 화려한 배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더 살이 많이 붙은. 네. 저도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면 그 감독님 말씀에 약간 효진 씨 말씀 다 동의하지만 자동차가 멀리에서 이렇게 그 넓은 앵글에서 자동차가 막 돌고 막 그러면은 거기에 타 있는 사람의 감정을 자동차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쵸? 저희 영화에서는 제가 볼 때는 카체이스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걸 운전하고 있는 그 실제 배우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는 앵글이 되게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배우들이 운전을 직접 많이 다 했고요. 그게 저희들도 운전을 되게 과감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안전하게 촬영하셨다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고 되게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어요. 그쵸. 예. 카체이싱의 새로운 앵글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또 계십니까? 예, 안 계. 네, 한 분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맥스무비의 성선혜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는 유진열 배우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뺑반을 시작으로 굉장히 다양한 차기작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뺑반 서민재가 그 2019년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요약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아직 나오지 않은 캐릭터의 기대 포인트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를 사실 보면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면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작업 환경에서 감독님한테 좀 뭐 철학적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긴 한데 영화를 배우면서 영화를 대하는 자세나 영화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영화가 좋은 영화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하셨던 되게 인상적인 말이 이 영화는
관객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배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영화가 약간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민재 캐릭터 또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민재 캐릭터 또한 관객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배신하는 인물로 그려졌으면 좋겠다. 라는 데에서 좀 포인트를 둬서 제가 연기를 할 때도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었고 다른 캐릭터들과 다른 그런 기존에 제가 했던 영화들과 다른 또 다른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은 배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네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분 모두에게 영화 뺑반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배우분들과 우리 감독님 예비 관객분들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네 오늘 이른 시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열심히 찍었고 저희 정말 재밌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석 씨. 네, 올 연말에 지금 마야광이라는 영화로 인사를 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내년 초에 또 이렇게 뺑반이라는 영화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저희 영화 뺑반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 이렇게 아침 일찍 또 와주신 기자님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준열 씨. 네, 뭐 두 분과 다르게 좀 그래도 오랜만이라면 오랜만이랄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영화 처음 이렇게 홍보 뭐 이런 스케줄을 하면서 첫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리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저희 영화가 이제 새해 첫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영화이다 보니까 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네,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공효진 씨. 네, 저도 영화라는 건 항상 이게 어떤 내용일까도 흥미로워야 하고 그리고 또 저는 배우들의 앙상블을 항상 기대하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지 않고 나는 저들이 어떤 연기를 하는지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궁금하다 싶은 그런 영화 그렇게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 저희 영화는 한준희 감독님의 그 차이나타운을 좋아하셨던 관객분들 그리고 그 색과 도대체 이 카이 체이싱이 어떻게 만나서 어떤 얘기가 버무려졌을까에 대한 기대를 하시도 좋을 것 같고 또 이 동시대 새 배우 동시대 아닌가요? 너 인상 썼어? 동시대요. 아니. 동시대입니다. 동시대 싫어요? 비슷한 시 좋아요. 예 비슷한 네. 시대 네, 예. 그냥 비슷한 시대. 네. 뭐죠? 그게? 준열 씨는 자꾸 놀리고 싶어요. 네, 반응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성격이 참 좋죠. 예. 네, 또 저희 그 뺑반에 나오는 그 배우들의 또 그 앙상블도 되게 흥미롭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독님이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예상하는 그런 캐릭터를 주시지 않았어요. 다 반대의 캐릭터를 주셔서 그거에 대한 그 즐거운 어떤 배신감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아까? 맞아요. 맞아요. 기분 좋은 네, 기분 좋은 배신감을 아마 그렇게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상하신 분이에요 좀. 네, 이상해요. 많이 네. 이상해요. 갑자기요. 마무리를 그렇게 예. 굉장히 독특한 분으로 하죠. 예. 네, 그래서 막 상상하시는 것과 다른 영화일 거라는 얘기만 드릴게요, 전. 네, 감사합니다.